C# 문법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 조건문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불타입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용돈을 10만원을 주고 80점 이상이면 5만원, 그 이하면 만원을 준다고 합시다. 성적을 만약에 스코어라는 정수형 변수에 담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적이 90점 이상인지 80점 이상인지 그 이하인지 판별하는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스코어 변수값이 90보다 크냐 80보다 크냐 이런 것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수를 비교하는 연산을 관계연산, relational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교가 있는데요. 크냐, 작냐, 같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산의 결과는 사칙 연산의 경우는 숫자였죠. 1 더하기 1은 2라는 숫자가 나오죠. 하지만 관계 연산은 그 결과값이 딱 두 가지, 맞다, true, 참, 틀리다, false, 거짓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참, 거짓, true, false 같은 말이고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계연산의 결과값으로 참, 거짓을 표현하기 위해서 C#에서는 bool 타입을 제공을 합니다. bool 타입은 true와 false 두 개의 값만 가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타입을 bool이라고 적어주고 변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또는 bool 다음에 이름을 is true 그리고 초기화를 false 이렇게 하면 is true라는 bool 타입 변수가 생성이 되고 초기에 false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bool 타입 변수도 할당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is true는 true라고 하면 현재의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true 값을 is true에다가 넣게 됩니다. 할당문에서 사용하는 연산은 대표적으로 딱 요게 있습니다. not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느낌표 표시입니다. 이 연산은 만약에 값이 false였으면 true로 만들어주고 true였으면 false 반대로 값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할당문을 예를 보면 is true는 not is true 세미콜론 이렇게 되면 현재 값이 만약에 true였으면 false로 바꿔서 집어넣게 되고요. false였으면 not을 하게 되면 true가 되죠. 그러면 true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새 씬을 하나 만들고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게임 오브젝트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갖다 붙입시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열어서 bool 타입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bool b bool is true는 false. 자, 이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b를 찍으라고 하면 근데 b는 초기화가 안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뜨죠. test.cs에 변수 b가 할당이 되지 않았다고 뜹니다. 여기는 할당만 해놓고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b에다가 true라고 하면 불린 변수 b에다가 true를 넣었죠. 그리고 찍어보면 true라고 찍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는데 실행을 하면 콘솔에 true라고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ebug.log로 not is true를 해보겠습니다. true 값이 현재 false니까 이것을 not을 하게 되면 결과 값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로 true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true, true, true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죠. 관계 연산의 결과가 true, false가 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bool 타입을 살펴봤으니 관계 연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관계 연산은 두 수를 비교하는 연산입니다. 모든 연산은 좌우의 값이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산의 왼쪽과 오른쪽 모두 정수가 되면 정수를 비교하게 되는 거고
실수면 실수를 비교하게 되고 양쪽이 문자열이면 문자열을 비교하게 됩니다. 먼저 정수형이나 실수형에서 사용되는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면 꺽쇠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크다라는 뜻인데요.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x 꺽쇠 y, 이것은 x가 y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거는 x가 y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요것은 x와 y가 같냐, 같다는 이퀄 사인 두 개를 연속해서 붙이는 겁니다. 중간에 띄우시면 안 됩니다. 두 이퀄 사인이 하나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요것은 x와 y가 같지 않냐, not equal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낌표는 요거 붙여서 써야 됩니다. 요게 전체가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x가 y보다 크거나 같냐, 이런 뜻이고요. 요것은 x가 y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로 설명한 것을 글로 이렇게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 실수형 말고 만약에 문자열인 경우는 크다 작냐의 이런 의미보다는 문자의 내용이 같냐, 같지 않냐,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관계연산의 결과값은 참, 거짓, true, false, 즉 불타입 값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관계연산을 예제로 살펴봅시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지우고 정수 x의 값이 1로 정하고 정수 y의 값을 2로 정합시다. x가 y보다 크냐라고 관계형을 하게 되면 결과값은 1이 2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false 값이 찍힐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alse가 찍히죠. 다른 연산자들도 살펴봅시다. debug.log에 x가 y보다 크거나 같냐, x가 y보다 작냐, x가 y보다 같거나 작냐, x와 y의 값은 같냐, x와 y의 값은 같지 않냐. 이걸 실행해 보면 이 조건에 따라서 참, 거짓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가령 x와 y가 같냐,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false가 되고, 같지 않으니까 같지 않냐 물어보면 그러니까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false, true.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alse, true. 불타입과 관계연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문의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라는 뜻이 되는 if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는 조건을 기술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이 조건이 참일 때, true일 때 실행되어야 될 문장들을 하나 이상 쭉 적어주면 됩니다. 문장 1, 문장 2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연산, 앞에서 배운 그 관계연산을 여기다가 적어주는데요. 가령 x의 값이 y보다 크냐, 그래서 x가 y보다 크면 이것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를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x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x 가지고 어떤 일들을 쭉 벌린 다음에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x의 값이 100보다 크면 이것을 출력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x의 값이 8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0이 100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이걸 출력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x의 값이 200이다 그러면 100보다 크죠? 그러면 이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거를 지우고요. 정수 x가 있다고 합시다. x의 값을 만약에 80을 넣습니다. 만약에 x의 값이 100보다 크면 이 메시지를 출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x의 값이 80이니까 false죠.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죠? 반면에 x의 값이 280이라고 합시다. 280이 100보다 크죠? 그러면 이게 true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출력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에 else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f els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if 조건, 이 부분은 아까와 똑같고요. 조건이 참이 되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false가 되게 되면 else 문장에 있는 문장 3, 4를 실행하게 됩니다. 즉 if else문을 쓰게 되면 이쪽이 실행이 되거나 이쪽이 실행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만약에 정수 x가 있는데 이 정수 x의 값이 100보다 크면 x의 값은 100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x의 값은 100보다 작아 정상값입니다가 출력이 되게 되죠.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변형을 해보면 if else문을 써주면 280이 100보다 크죠. 그러면 이 값이 출력이 되고요. 8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실행하게 되면 밑에 있는 요게 실행이 돼서 x의 값은 100보다 작아 정상값입니다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x의 값은 100보다 작아 정상값입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if, else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이와 같은데요. if 조건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조건 1을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해봅니다. 조건 1이 true이면 문장 1, 문장 2 여기 중괄호 사이에 있는 것을 실행한 다음에 전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면 이 조건 1이 false가 되게 되면 다음 else if 문을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조건 2가 참이냐를 확인해 봅니다. 조건 2가 참이 되게 되면 문장 3, 문장 4를 즉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한 다음에 전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 2가 거짓, false가 되게 되면 다음 else 문장을 찾아갑니다. else if 그렇지 않고 만약 조건 3이 참이냐, true가 되면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else if를 계속 이어서 얼마든지 밑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lse, 위에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면 false란 이야기죠. 그러면 else 다음에 있는 이 중괄호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if문을 이렇게 쓰면 이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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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제로 삼았던 거 있죠. 용돈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0만원, 80점 이상이면 5만원, 그렇지 않으면 만원을 주는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정수형으로 스코어를 잡아두고 이 스코어가 만약에 90점 이상이면 용돈은 10만원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면 5만원, 그렇지 않으면 용돈은 만원입니다 라고 출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의 예제와 동일한데 스코어가 90보다 크냐가 위에 안 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90보다 크면 10만원이고 80보다 크면 5만원입니다.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if문은 if를 먼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한 다음에 else if를 검사하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뒤집게 되면 만약에 스코어가 90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90이 80보다 크죠? 그러니까 용돈은 5만원입니다 라고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90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f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if문의 조건이 한 개인 경우를 살펴봤는데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와 수학 두 개의 성적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두 개의 성적이 모두 90점 이상이면 용돈이 20만원,
영어와 수학 중에 한 과목만 90점 이상이면 용돈이 15만원, 두 과목 모두 80점 이상이면 10만원, 두 과목 중 하나만 80점 이상이면 5만원, 그 이하는 만원을 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영어 성적은 잉글리시 스코어, 수학 성적은 매스 스코어라는 정수행 변수에 담는다고 가정합시다. 이렇다면 우리는 잉글리시 스코어가 90 이상이냐 라는 한 개의 조건과 동시에 수학 성적, 매스 스코어가 90 이상이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같이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관계 연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비교 연산하는 것을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관계 연산은 결과가 true, false가 나오죠. 그러면 관계 연산 두 개를 쓰니까 두 개를 각각의 true,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산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true, false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모두 참이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냐 이런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둘 모두 참이냐를 확인해 보기의 연산으로 논리적 AND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요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영어로 ampersand라고 그럽니다. ampersand 두 개를 연달아 쓰면 이게 논리적 AND 연산입니다. 그래서 A ampersand 두 개, B 이렇게 쓰면 조건 A와 조건 B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것이고요. A가 false이거나 B가 false이면 무조건 false입니다. 그러니까 true일 때만 true가 되고요. true false이면 false, false true면 false, false false도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한 게 논리적 오어 연산이라고 합니다. 요게 그 자판에 보면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그 원화 표시 위에 있는 거, 요거 짝대기 길게 내려지는 거, 이거를 두 개 연속으로 쓰면 요게 논리적 오어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A or B, 요거는 A가 참이거나 혹은 B가 참이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false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true, B가 true면 둘 다 true니까 true. A가 true고 B가 false면 A가 true니까 true. A가 false고 B가 true면 B가 true니까 true. A가 false, B가 false면 이때는 둘 다 false니까 false.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잉글리시 스코어가 뭐 90 이상이면서 동시에 매스 스코어가 90 이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은 논리 연산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잉글리시 스코어가 90 이상이라는 조건 한 개와 매스 스코어가 90 이상이라는 조건, 요거 하나 두 개가 있죠. 요 사이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앰플샌드에서 논리적 AND를 해주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90이 넘으면 된다고 표현할 때는 요 밑에 식으로 or를 써주면 됩니다. 이그젬플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잉글리시 스코어와 매스 스코어라는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만듭니다. 가령 잉글리시 스코어가 93점이고 매스 스코어가 87점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둘 다 90이 넘으면 이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잉글리시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면 한 조건이죠. 그리고 매스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사이를 중간에 AND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잉글리시 스코어가 90이 넘고 매스 스코어가 90이 넘으면 용돈을 20만원 주기로 했죠. 그래서 debug.log 용돈은 2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가 90이 넘으면 15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잉글리시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니까 or를 이렇게 하면 되죠. 매스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용돈은 15만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 과목 모두 80점 이상이면, 즉 잉글리시 스코어가 80점 이상이고 동시에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10만 원을 주기로 했죠. 그렇지 않고 두 과목 중에 하나만 80 이상이면 5만 원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else if 잉글리시 스코어가 80 이상이거나 매스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용돈은 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는 1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else 다음에 디버그 용돈은 1만 원입니다를 써주면 됩니다. 각 케이스에 다 맞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스코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과목 중에 하나만 90이 넘죠? 그러면 15만 원입니다가 찍혀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돈은 15만 원입니다. 찍히죠? 둘 다 90이 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찍혀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만 원이 찍히죠? 이번에는 83, 87로 해서 80점이 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찍혀야 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이 찍히죠? 한 과목만 80이 넘도록, S스코어만 80이 넘도록 해놓고 실행을 하면 5만 원입니다가 찍혀야 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5만 원이 찍힙니다. 마지막으로 80점이 둘 다 못 넘도록 하고 실행해 보면 만 원이 찍혀야 되겠죠? 만 원이 찍혔습니다. 이 시점에 주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멘트라고 하는데요. 코드에 설명을 추가하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 재활용을 한다든지 분석할 때 이런 걸 안 써두면 코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석은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석을 많이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슬래시, 이게 나누기 표시할 때 썼던 거잖아요. 이 슬래시를 두 개를 연속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주석으로 봐서 다 무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석으로 쓸 게 길면 슬래시 곱하기 표시를 하고 끝날 때 곱하기 슬래시를 하게 되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이 슬래시 두 개 끈 거, 이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영어 성적 이렇게 적어두면 코드 분석하기가 용이하겠죠. 수학 성적 이렇게 적어주고 이 부분도 영어 성적이 90점 이상이고 수학 성적이 90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적어주면 훨씬 코드 분석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했을 때 실행해보면 기존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요거를 잠깐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전체를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슬래시 별표를 하고요. 내가 마무리 짓고 싶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지워온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변수를 선언만 하고 할당만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기존처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됐기 때문에 코드가 없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했죠. 그래서 개발할 때 우리가 이러한 주석, 이런 스타일의 주석이나 이런 주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불 타입을 배웠습니다. true, false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계연산은 크냐, 작냐, 같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연산의 결과값은 true, false를 갖는 불값이 됩니다. 조건을 따지는 if문, if, else문, if, else, if, else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연산으로 앰플샌드 두 개 하는 논리적 and, 논리적 or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개의 관계연산을 함께 고려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석, 코드를 분석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코드에다가 글을 달아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